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44%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1.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개인들이 5천억 넘는 순매도를 했고 그 물량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받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주들이 그냥 수급을 쫙 빨아당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엄청 많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그리고 뭐 투신, 연기금 이런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 4,300억 넘는 큰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사서 올리는 그런 물량이 아니라 그간 공매도했다가 물량을 되갚는 그런 수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종목들 주가 동향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2차전지에서 뭐 계속 뭐 여러분들께 주의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호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구들은 이제 다른 호구가 언제 올까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내가 만약에 수많은 책들 중에서 딱 한 권을 우리 애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면은 이런 책을 물려주겠다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쭉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여러분들께서도 서점 가면 사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광기 패닉 붕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뭐 거품 경제가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기에 일어났었고 또 그 거품의 원인은 무엇이고 뭐 언제 꺼졌고 이런 여러 가지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므로 인해서 또 어느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하고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건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뭐 이런 책을 물려주는 것은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해라 냉정하게 뭐 대중들하고 막 이렇게 휩쓸려 다니다 보면 손에 남는 거는 깡통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알고 하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갖다 애들한테 물려주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 가치투자 연구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관련해서 물린 사람들은 없겠죠. 없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이런 주식 매도의 완벽한 타이밍 이래서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 타이밍은 언제인가 2015년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그 교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인도 동화집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뭐 책인데 이런 동화에 보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근데 뭐 첫 번째 땡중은 뭐 동전, 두 번째 땡중은 뭐 온, 세 번째 땡중은 금 만족해서 떠났는데 마지막 땡중은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머리 위에 물레방아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벌을 받게 되죠. 근데 이 벌이 언제 끝나느냐? 다음 집보다 더 욕심 많은 놈이 나올 때 그 벌이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카페에서 포스코 홀딩스 35% 수익 확정 매도를 했답니다. 안드로메다 그동안 보내놨다 말씀하셨는데 추정컨대 이 종목 언제 매수했냐면 옛날에 워런 버핏이 포스코 매수했다고 할 때 그때 포스코가 거의 한 70만까지 간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 이제 탐욕 지금 말하는 이 탐욕에 매수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땡중이 된 거예요. 머리 위에 이렇게 물레가 돌아가면서 살을 파고 돌아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참 그래도 주식을 여윳돈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막 이왕 이래 된 거 매년 배당이나 받자고 떠져난 거예요. 떠져났는데 오랜 시간을 거친 후 드디어 2차 전지 관련해서 내보다 더 욕심 많은 놈들을 찾은 거예요. 올시곤 하고 팔아서 이제 다른 놈한테 이렇게 물려방어를 물려주고 35% 수익 확정으로 나오신 겁니다. 물론 뭐 중간에 조금만 더 기교를 부렸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서 뭐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좀 더 일찍 빠져나올 수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탈출했던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탈출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집념이면은 수익을 내겠다는 집념이면 뭐 어떤 종목 투자해도 절대 손해 안 보겠죠.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이 탐욕으로 고생을 하다가 더 큰 욕심 부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탈출을 결과적으로 했다. 이건데 그 기간이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포스코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탐욕에 극치로 달리다 이제냐, 이 사람들 누구냐 이거. 60만원이 넘어갈 때, 60만원 넘어갈 때, 이 엄청난 지금 뭐 수급이 그 폭발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저기 있죠. 앞서 말씀드린 2007년도 워런 버핏 할 때 이렇게 마지막 땡종 60만원 이제 그렇게 됐다가 지금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위에 이제 이렇게 물류방어가 얹어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겠죠. 이거 탈출하는데 십몇 년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고생길이 열렸겠죠. 탐욕이 극에 달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걸 광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자기 돈과 샀으면 기다릴 수나 있지. 빚내서 샀거나 했다 그러면은 저 패가망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가치투자연구원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자녀에게 이런 책을 물려주고 싶다. 거기 패닉이가 어떻고 또 주식 매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교훈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지금 이번에 2차 전기에서 본 게 광기를 봤어요. 광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미쳐 설치는 걸 봤죠. 그 미쳐 설치는 사람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거 전공상 하면 명단도 다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참 호구 중에 호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샀다 가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일단 이번 기회를 쭉 이렇게 잘 살펴보고서 언젠가 지금 2차 전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주식시장 전체에서 다 거품이 발생하게 되면 상장된 전 종목이 다 오른다고요. 그때 진짜 내보다 더 탐욕 많은 사람들이 광기를 일으켜서 막 들어온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떠넘기고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카페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또 없을 것 같아도 또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부끄럽지만 보니까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묶어 놓은 사람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진짜 잘한 거예요. 그냥 끝까지 버티다가 땅 잘 던지고 나온 거죠.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참 진정한 실력자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가능하면은 나중에 우리 이제 이게 거품이 일어나는 시기라 하면은 가능하면은 뭐 이때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 역시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은 시장이 과열되는 거는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여러분들께 뭐 카페 장중 수급 분석 시형이라든지 아니면 마감 시형을 통해서 2차 전지 지금 이상하다, 과열이다, 조심해야 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과감하게 이제 정리나 나올 때가 됐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언젠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잘 나갈 때 분명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나는 정리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하여튼 공부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미쳐 날뛸 때 나도 미쳐 등대로 날뛰지 말고 이성을 되찾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십시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이게 철강금속 거래량이 별로 없죠.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은 나머지 그동안 수급 블랙홀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업종들 세력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목 순매수 했나 좀 살펴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33개 종목이 돼요. 아이고 이거 언제 다 살펴봐요. 일단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요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보니까 현대백화점이라고 해서 지금 상승 평범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얼마 전까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을 지나서 이제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들어왔다. 이거는 분명히 세력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들여다보면 현대백화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좀 팔고 나가다가 이제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동안 정리하던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이미 최근 한 달 동안에 입성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종목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그동안 주가가 쭉 하락했잖아요. 이제 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유통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화장품 하나 보면 아모레지하고 아모레퍼시픽 올랐는데 아직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라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관련 유통업도 찾아보니까 저 호텔신라 조금 회복되다가요, 지금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롯데쇼핑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좀 이것도 아마 턴이 될 것 같아요. 상승 평범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신세계도 이제 공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CJ 제일제당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또 그리고 모토닉 지금 하락 추세 평범입니다. 이것도 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녹십자 좀 더 기다려야 되겠어요. 오늘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왜 그렇게 됐냐? 그동안 2차 전지 쪽으로 워낙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몰려 있고 다른 종목들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현재 다 깨진 거예요. 그럼 그 깨어진 추세가 다시 이렇게 이제 추세를 되돌리려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제 돈 주고 사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 중에서 추세가 완전히 지금 쫙 돌아왔으면 그만큼 돈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그 돈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튼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을 잘 지키면 됩니다. 사람들이 미쳐 날뛸 때는 팔면 되고요. 사람들이 정말 패닉을 막 매도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공포스러워하고 그럴 때는 좀 사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뭐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이번에 2차 전지에서 본 이 광기, 탐욕으로 인한 광기, 그리고 호구들 탄생을 봤어요. 이 호구들은 이제 다른 호구가 이제 언제 올까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카페 굉장히 예전에 우리 카페 알기 이전에 그분도 지금은 투자를 잘 하시지만 항상 잘하는 건 아니고 지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지금보다는 실력이 좀 덜할 텐데 어쨌든 대단하신 거예요. 이때 호구였지만 지금 다음 호구 만나서 능가주고 지금 이제 호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인고의 세월을 잘 이렇게 버티셔도 됐는데 이 기간 10몇 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아까 보수고 산 사람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도 막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2차 전지가 부속에 그래도 이유가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은 뭔가 끈덕거리 조금이라도 뭔가 관계가 있으면은 관계 있다 해서 정말로 이거 터무니없이 따라 찾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사니까 막 다른 것들 사서 등달아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럼 이게 이제 대장이 깨지는데 이 아들은 못 이겼다 기대감으로 오른 거잖아요. 이게 다 탐욕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 어떻게 되냐? 다음 오고 찾아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답니까? 호구는 늘리고 늘리다. 호구는 세빌했다. 진짜 세상천지 엄청 많은데 호구가 호구짓을 못할 때는 빌릴 돈이 없을 때 호구짓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아마 시장에 돈이 넘쳐났더라면 2차전지 더 올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건이 좀 나았던, 돈이 좀 있었던 호구들이다. 아니면 빚을 낼 수 있었던 호구들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끝났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참 이게 뭐 어쩌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런 호구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법니다. 우리 카페에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호구들 때문에 이렇게 돈 벌었고요. 그쵸? 호구 때문에 돈 벌었고, 또 다른 호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홀딩스 수익 내고 놀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돈 벌어주는 거는 그 호구들이 돈 벌어줘요. 그래서 옆에서 주식 투자 어떤 이런 이야기하면 나눴어요. 어차피 어른이 돼서 이야기도 귀에 지가 원하는 것만 듣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공부하라 이야기도 공부 안 한다니까. 사람들을 주식 이야기하면 관심사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떤 종목이 오르는데 내가 뭐 샀고, 이것만 중요하거든.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호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호구들이 참 희한하게도 우리 돈 벌어준다니까요. 그 사기꾼들이 우리 돈 벌어주고. 희한합니다.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묵묵하게 그냥 우리가 할 길 들어갑시다. 그냥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백문 개몽을 해봤자 손해입니다. 백문 해봤자 개몽도 안 될 뿐더러
세상 전체 사람들이 다 똑똑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멍청한 사람들도 좀 있어줘야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멍청한 게 안타까워서 좀 더 나은 길을 알려주려고 해도 도저히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니? 그럼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물량 계속 오는 세력들이 사는 거 봤죠? 이제 그 중에서 앞으로도 이제 추세가 돌아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